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이자 절기상 한식인 오늘 출근길 봄비가 반겨줍니다. 우리 지역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오후부터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9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날은 예로부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터와 가정에서도 봄날의 월요일 활기차게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이 지난 3월 열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단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이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4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지난달 9일 기준 KTX 강릉선 누적 이용객은 4,086만 명, KTX 동해선은 16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노선의 누적 이용객은 4,102만 명으로 파악됐는데요. KTX 강릉선은 2017년 12월에 운행을 시작했고 KTX 동해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평창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 소상공 업체입니다. 지원금은 한 곳에 최대 60만 원입니다. 신청은 사업장에 있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는데요. 평창군은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780여 개 업체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횡성 공근농업협동조합은 최근 공근면 학담리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절임 배추 생산을 위한 최신식 선별 보관 설비를 갖췄습니다. 유통센터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의 하나로 도비와 군비 등 26억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유 시설을 조사해 불법 시설 4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유형별로는 창고 등 가설 건축물 200여 건, 평상 100여 건 등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독려합니다. 또 철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구 불모지로 불리는 강원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평창의 유소년 야구팀이 전국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전국 단위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이번 대회 이야기와 함께 그동안 팀이 걸어온 과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의 김민범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대회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쁜 소식으로 함께하게 돼서 저도 감사한 마음인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이 어떤 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은
강원도 평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 팀으로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성적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인성과 기본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야구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훈련 지도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열린 스톤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대회 준비 과정부터 경기 흐름까지 쭉 돌아보셨을 때 좀 이번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번 3월 스톤배 전국 유소년 대회 우승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회 준비 과정에서 기본기 훈련과 팀워크 강화에 특히 중점을 두고 했고요. 경기 흐름을 돌아보면 매 경기 쉽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고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값진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러 경기들을 치르시면서 긴장되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선수들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도 나눠주시죠. 예. 경기 중에는 긴장되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특히 접전 상황에서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선수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그 이후 더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팀이 정말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팀워크라고 하죠. 경기 네. 치르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돼서 마음밖에 뛰는 것도 경기 결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자, 강원도는 사실 프로야구 구단도 없고 상대적으로 야구 기반이 약한 지역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법이랄까요? 이 팀만의 강점이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야구는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선수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강점은 꾸준함과 기본기에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기본기를 철저히 지키는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팀워크입니다. 네. 선수들 간의 유대감이 가장 서로를 믿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소 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좋은 자극이 되어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예.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이 2022년에 창단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창단 초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2022년 창단 초기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훈련 환경도
부족했고 선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 시스템도 많이 안정됐고 선수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팀 분위기도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스스로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자가 끌어주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팀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선수들의 역량은 물론이고요. 감독님을 비롯한 지도자와 구단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예, 이 모든 성과는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팀의 원동력은 아이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응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함께 모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도 선수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팀의 활약을 보면서 나도 야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수 선발이나 영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최근에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팀은 특정 엘리트를 선수만 선발하기보다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체험 훈련을 통해 팀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 입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마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다비스 야구단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선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것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목표는 단순히 대회 우승을 넘어 꾸준히 좋은 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어떤 분야에 가서도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소년 팀으로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 야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다 해주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을 응원해주는 지역 주민들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평창 지역 주민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을 이어온 시간들이 값진 결과로 이어져 왔는데요. 아이들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들어온 노력들이 앞으로도
빛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의 김민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강연과 전시, 체험까지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데 먼저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법에 따라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남진아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서관법에는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강연,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고 일상 속에서 독서와 문화 활동을 즐기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주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과 체험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처럼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점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도서관 주간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작가 강연이 눈에 띄는데요. 홍세영 작가의 환경 시민 강의와 동화 생일엔 마라탕을 쓴 류미정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또 도서관 사서가 들려주는 책 속 친구들 노래 공연을 비롯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는데요.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지구의 작은 허파 체험, 책갈피 만들기, 키링 만들기, 볼펜 꾸미기 등 가족 단위 참여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권수를 늘려주는 2배 대출, 연체 기록을 해제해주는 연체자 해방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네, 작가와의 만남이 특히 기대가 되는데 류미정 작가의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네, 이번 행사인 동화 생일엔 마라탕을 쓴 류미정 작가가 직접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 이 작품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라탕 가게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류미정 작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라탕은 다른 음식과 다르게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고릅니다. 직접 고른 재료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아이들 것이 되지요. 물론 소원 재료는 마라탕 가게 주인이 고르지만 마라탕 음식의 특색을 살려서 소원에 따른 책임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마라탕 가게 주인 마마는 신입니다. 아이들의 땀방울을 얻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마마를 완벽하지 않은 신으로 잡았습니다. 마라탕 먹어보셨죠? 마라탕 특색이란 바로 먹고 싶은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일인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면 생일의 마라탕을 꼭 읽었으면 합니다. 나만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불쌍해 라는 생각이 사라질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소원을 들어주는 마라탕을 눈으로 맛보고 마라탕 가게를 찾아가서 마라탕을 입으로 맛보는 것도 좋겠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일의 마라탕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맵고 알싸한 동화랍니다. 작가의 이야기처럼 책 속 메시지를 직접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선 단순한 강연을 넘어서 독자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작가가 글을 쓰게 된 과정과 고민, 창작 과정 속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퀴즈와 활동을 통해 독서를 보다 쉽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엔 생일엔 마라탕, 사포와 점시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책을 읽은 독자에겐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되고 읽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일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번 도서관 주간은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에서 나아가 사람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어줄 도서관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단종의 삶을 긴 세월 화폭에 담아온 작가의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6대왕 단종의 삶을 40년간 화폭에 담아온 서영선 작가의 전시 서영선 단종 그림 영월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영월 관광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청룡포 인근에서 개최돼 역사적 현장성과 예술이 만나 의미 있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단종해사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권력과 기억, 인간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4개 갤러리에서도 동시에 전시가 열리며 단종문화재와 함께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인기 많은 왕 단종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또 영월군이 추진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최근에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서 조기 마감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조기 마감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센티브 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개인 관광객까지 혜택을 확대한 영월형 반값 여행 인센티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까지 연계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의 나눔 소식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의 한 모임에서 자전거 문화를 나누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경 착용 지성인 모임인 유리알 속 맑은 세상이 오는 4월 11일 영월군 주천면 큰나무 공부방 지영아동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자전거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30명이 참여해 안전교육과 자전거 라이딩 강습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봉사단은 자전거 7대와 헬멧, 고글 등을 지원하고 폐교 운동장에서 안전한 실습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건 대표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리알 맑은 세상은 명동 아이다 안경과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이 지역사회 교육 문화 활동을 위해서 꾸준하게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나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월군이 2026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귀농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요? 예, 영월군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6 강원에서 살아보기 귀농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릉도읍면 요선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3개월간 진행되며 참가자 5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영농 실습, 작물 재배 기술을 배우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정착을 준비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мет은 자원 육성 과정은 영월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월군은 하반기 귀촌형 프로그램 참가자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 주천면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3월 28일 2026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7개 동아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자치기구 소개, 연간 일정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시설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기회의, 교류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영월군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